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합니다. 겸손하고 유쾌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 한마디로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죠. 첫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쾌활하고 사교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성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친절한 것과 호감을 주는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고 경청으로 이를 증명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합니다. 직원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거래처는 마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탓도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나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 놓지 않았거나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다음에는 더욱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똑똑하게 잘하면 호감도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옷, 자동차, 직함과 같은 물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끼어드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네 말은 듣고 있지만 그건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무슨 말로 받아칠지 생각하려고 듣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으로 확인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상사라서 통제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열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버릇이 있고 이러쿵저러쿵 판단까지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성취를 이루었을수록 자신이 전부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한다면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당장 호감을 주고 싶나요? 내가 멋진 성취를 이루었지만 상대방이 멋진 성취를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실수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교훈을 얻었다면 실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실수로 배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친절과 용서, 이해심을 연습하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과거는 훈련일 뿐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파고드세요. 단 다음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스몰 빅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